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네. 자, 연금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루 종일 또, 여러분 피곤하셨을 텐데, 네. 마지막 이제 월드컵 1시간 남겨두고 또 연금에 대한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연금은 연금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담밤님 안녕하십니까.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제주라떼님도 반갑고요. 가을이님도 반갑습니다. 미스키님 반갑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님 반갑습니다. 정기수님 반갑습니다. 망신님 반갑습니다. 달사령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면 좋아요. 자, 좋아요 지금 10분 눌러주시는데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 월드컵 1시간 남았으니까 가나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확실하게 연금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축구에 관심 많으시죠? 다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첫 경기에서는 무승부였고, 이번 경기에서는 더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축구 보시면서 느끼는 거 있으세요, 혹시? 네, 제가 부자강이라는 책을 쓰면서, 저기 있죠, 저 부자강이. 저 책을 쓰면서, 저기 2008년도 쓴 책이에요. 저 책에다가 축구에 대한 비유를 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축구를 다 보시면,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골을 넣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을 넣는 게임. 그래서, 골을 넣어야지 이제 이기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축구를 잘 몰랐을 때, 그때는 축구 게임을 보는 것이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45분 전반, 후반 45분 해가지고 2시간을 뛰는데, 2시간 동안 뭐 많이 들어가 봐야 뭐 2대1, 그러니까 2골, 3골 들어가는 것이고, 뭐 안 들어간 날은 뭐 0대0.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2시간 내내 앉아서 봤는데 골이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무슨 뭐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아쉬워하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미로 이 게임을 보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골 들어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골 안 들어가면 재미없고 1시간, 2시간 내내 봤는데 골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게임 재미없다. 야구는 보통 하게 되면 무슨 3대3, 6대5, 10대 막 나면서 매회 이렇게 점수가 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축구는, 점수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느낀 게 있죠. 이 축구라는 것이 단지 골을 넣는 그 순간만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재밌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죠? 축구를 잘 못 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따가 가나전을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열심히 뛰는 거 보실 텐데 그냥 막 가슴 졸이면 있다가 골 들어간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 과정 저기 후방에서부터 볼을 배급해 가면서 전방으로 패스웍을 통해 가면서 마지막 골을 넣는 선수에게 공을 스루 패스를 해주고 그 선수가 마지막에 그 공을 가지고 또 차서 넣는 과정까지 그 전 과정을 쭉 보시면서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예술이거든요. 예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축구를 보시면 훨씬 더 축구의 묘미가 보일 거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축구든 인생이든 뭐 다 관계없이 우리는 마지막 골 넣는 장면만 가지고 성패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봤을 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진짜 골을 넣기 위해서는요 11명의 선수가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공을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야지 골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뭐 골 넣는 장면만 기다리신다면 축구는 굉장히 재미없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식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연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들이 잘 짜여져야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한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뭐 주식이 최고야. 나는 뭐 오로지 부동산이야. 이렇게만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하나에 몰빵되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보시면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골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예요? 손흥민에게 볼을 배급해줄 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을 찬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한 가지에 몰빵하고 집중하면 당장은 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의 골도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협력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서
축구를 보시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 인생을 보시면서도, 아, 이렇게 한번 투자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누가 들어오신지 볼까요? 자, 질문 오늘 주시면, 오늘은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 한 3, 40분만 빨리 하고 축구 보러 가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 비유해드렸는데 잘 이해되시죠? 축구도 예술입니다. 전체 11명이 뛰는, 11명이 잘 해야지 골이 들어가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잘 포트폴리오가 짜져야지 행복하신 것이지, 한 자산에 몰빵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몽실님 반갑습니다. 마르티네스님 반갑습니다. 담밤님,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택연금 제가 방송 많이 찍어놨는데,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연금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J님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르티네스님, 화질이 좀 안 좋으신가요? 네,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태령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현병윤님 반갑습니다. 셀틱클래스모님 안녕하십니까? 오셨네요. 네. 지난주 타 유튜브 방송 어느 아가씨랑 무슨 본부장님 2부작 그리고 웅달 그 사람 방송 2부작 대략 2시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제가 방송한 거 잘 봤습니다. 이게 제가 한투에서 아마 찍은 영상 여러분 보신 것 같네요. 그죠? 네. 한국투자증권 방송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한국인의 연금이라는 채널인데 한국인의 밥상 해가지고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이렇게 잘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상열차님 반갑습니다. 꼬꼬님 안녕하세요. 9년 전쯤 알리안츠 더블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25만원씩 한 개를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추가 납입은 연금만 부을 수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손해보는 금액이 19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 보증이율은 2.3% 정도 되는데요. 이걸 유지할지 고민입니다. 알리안츠의 더블 연금보험 하셨는데 그냥 공시이율,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하셨는 것 같고요. 25만원씩 1년에 300, 9년이면은 거의 39, 27, 2,700만원까지 납입하셨는데 지금 아직 원금이 안 되셨네요. 그죠? 이렇게 금리가 낮고 투자가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연금 가입하신 분들 지금까지 수익이 안 좋거나 원금도 사실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공시이율이 올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그렇게 팍 오르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내지 않고요. 최저 보증이율 2.3%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업비를 떼고 난 이후에 최저 보증이율이기 때문에 실제 연금액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해지하는 건 좀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최저보증연금보험 5%짜리 이런 연금들을 하시게 되면 연금액은 반드시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철근 콘크리트님, 꼴을 지키는 과정도 스릴 넘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박완호님, 만 47세 가장입니다. 와이프와 함께 100만원씩 정년 전까지 연금 상품 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100만원씩 연금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47세시면 어쨌든 꾸준하게 한 10년 정도 납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연금 상품은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공시이율 금리 연동형, 두 번째가 변액연금 투자형, 세 번째가 최저보증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금리 연동을 안전하긴 하지만 사실상 금리가 낮거나 크게 높지 않는 이상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변액연금은 투자 수익 손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도 감안하고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고, 최저보증연금은 실제로 상품은 변액연금이지만 일정한 연금 수령 조건 하에서 최저보증 이율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죠. 뭐 지금 뭐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연금은 지금 뭐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최저보증연금 무조건 강추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봐야 뭐 이미 안 되니까요. 어느새 뭐 1, 2년 5%, 10% 내는 건 쉽겠지만 매년 5% 내는 거 쉬운 일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은 최저보증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부 다 상담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밤님, 부모님께서 재개발과 이사 가능성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해 망설이고 계십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매가
매매가가 2억 5천 정도 하는 빌라이고 성남 거주 중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주택연금은, 일단 가입하시고요.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사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다른 주택으로 가시게 되면 담보 물건이 바뀌기 때문에 담보 물건에 맞춰가지고 주택연금 가액이 또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비싼 집으로 가게 되면 주택연금 더 나오는 것이고, 싼 집으로 가게 되면 주택연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개발 때문에 가입 못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사 가시면 그 해당하는 주택연금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전화하셔가지고 주택연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신님, 연금 신탁 24년형 1억 정도 이번 12월에 만기인데요. 이율이 1%대라서 수령해야 하나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요? 네. 자, 연금 신탁을 1억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은행에서 가입하신 거잖아요. 연금저축, 연말정산 받으셨던 상품이고요. 12월에 만기라고 하셨는데 연금 신탁에는 연금저축은 형식적으로 만기는 있으나 내가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연금저축 혹시 수익률이 낮으신 분들, 특히 연금 신탁이 수익률이 낮거든요. 자, 이런 상품들은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연금 펀드, 증권사 연금 펀드로 이전해서 거기서 투자 수익을 더 제고하는 방법. 첫 번째가 옮기시는 방법이고요. 옮겨도 피해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그 연금을 인출하는 방법. 연금 55세가 넘으셨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연금을 수령하셔가지고 거기 둬봐야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인출하시는 거예요. 인출하셔가지고 1억이니까 연간 1,000만 원씩 인출하세요. 그래가지고 인출하셔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재투자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 거죠. 꼭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 자, 그죠?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세 번째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하면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이전하시거나 인출해서 재투자하시거나. 연금 신탁 자체 내에서는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단밤님, 국민연금을 9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 현재 소득은 없으신데 현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어떨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90만 원 받고 계시는 거, 소득 없으신 거, 주택연금 가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시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연금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무슨 뭐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나 다른 연금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티네스님, DGB 최저보장연금 1,500만 원 가입 후 2년 후 추가납입 가능한지요? 일시불로 1,500만 원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언제든지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의 200%, 2배 한도 내에서 3,000만 원까지는 추가납입 가능하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납입 하신 이후에 연금 개시까지는 1년 의무적으로 거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은주님, 주택연금 받으려면 아파트 구입할 때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금액만큼 빼고 받는 거와 대출금을 상환하고 받는 것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택연금 받으실 때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대출 껴서 받으시면 안 돼요. 대출을 상환하고 그리고 온전한 집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내가 집값이 3억이에요. 3억인데 내가 주택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3억짜리 집이니까 100만 원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내가 거기 만약에 대출이 10%가 끼어 있어. 10%가 3천만 원이 끼어 있어. 아, 그럼 내가 3천만 원 대출이 끼어 있으니까 연금은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90만 원밖에 못 받겠네. 한 10만 원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 대출이 끼어 있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대출을 상환해 드리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상환에 따른 이자를 계속 앞으로 부담하셔야 되는 거라서 연금액이 훨씬 많이 깎입니다. 80만 원 이하로 깎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시는데 1억 5천 절반은 대출이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절반밖에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3억짜리 집에 1억 5천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빵!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죠? 결국은 대출 갚느라고 다 이자만 국가가 대신 내주면서 다 뺏어가는 형태지 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릴게요. 주택 연금 가입하실 때 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나 절대 대출 껴서 가입하지 마셔라. 대출은 내 돈으로 딴 돈을 빌려서 오든 뭘 하든 그걸로 상환하고 온전한 집으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백조사님, 금년 3월에 임기 만료 퇴직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표 구간이 42% 정도 예상된다는 얘기는 아니 이거 뭐지? 종소득세 신고세 과표가 42%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소득이 있으다는 건데 이 경우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을 통해 최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또 가급적 2022년 12월 전에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2년에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전액 소득공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올바른 선택인지요. 네. 자,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 올해, 소득이 많으셔가지고, 그러시다면,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선납하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납입하는 거, 추납도 하실 수 있으면 추납도 하세요. 그러면 납입금액 전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내년에 소득이 있냐 없냐 보셔야 되죠. 내년에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올해 다 하셔야죠. 그죠? 왜냐면 내년에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근데 내년에도 과표구간이 42%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사실 올해 하는 거나 내년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겠죠. 올해는 소득이 많은데 내년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물을 수 있는 한 올해로 몰아가지고 빨리 내시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를 크게 내시는 겁니다. 그죠?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세액공제는 그냥 일정한 세율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42% 돌려받으신다는 얘기는 내가 국민연금 선납을 만약에 한 500만 원 하셨다. 그러면 500만 원에 해당하는 42%를 환급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세금을 2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납하시는 것 당연히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사례시네요. 그죠? 자, 천상열차님, 박사님 내년 IRP 72년도 이전 출생자 비과세 연 900만 원 확정되었나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연락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 와야 되는데 청와대 애들이 바쁜가 연락을 안 해주네요. 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아마 연말에 법 개정이 돼야지 이제 확정되겠죠. 정지수님, 기초수급 대상자는 적금을 들면 안 되는지요? 통장에 돈이 모이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네, 기초수급 대상자분들은 적금을 들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돈이 모이신 경우에는 나중에 일정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온팡우지님, 연금 박사님 영상 보고 K사 확정금리 5년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추가금리까지 하면 6% 확정이더군요. 네네. 나머지 은퇴자금도 공부해서 가입 중입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연금 박사가 제가 좋은 상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죠. 상품은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거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금 박사 영상 구독, 좋아요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가 갈지 모릅니다. 항상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희님, 안녕하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선생님. 박사님 부부 합산 국민연금 200만 원 받습니다. 네, 현금 4억 있는데 최저보증 5%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연금 200만 원 받아가지고 충분하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현금의 일부를 연금화 하시는 건 저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300~4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을 평생 확보해 놓으시는 플랜 추천드리겠습니다. 김나영님,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김나영님, 그 밑에 연금 연 400만 원, IRP 300만 원 가입하면 총 700만 원에 대해서 16.5, 최대 115만 원 세액공제 해준다는데 결정세액이 115만 원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자, 결정세액. 특히 연말정산에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셔가지고 연말정산에 세금 환급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계세요. 자, 그런데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근데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낸 세금이 있어야 돼요. 낸 세금이. 근데 내가 1년 동안 총 열심히 해가지고 낸 세금 자체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내가 돌려받을 세금보다 적으신 분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연금저축 의미가 없어요. 낸 세금이 없는데 뭘 돌려받아요? 그리고 소득이 있긴 있었으나 여러 가지 공제로 인해서 실제 결정세액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지금처럼 115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이하이신 분들은 내가 700만 원까지 납입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5만 원 다 못 받고 그냥 있는 세금만, 낸 세금만 다 돌려받겠죠. 자, 장경화님, 공무원연금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해서 월급 250 정도 받으니 공무원연금이 286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연금과 소득이 얼마까지 되면 연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개시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감액됩니다.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기준은 약간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A값 기준이고요. A값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납입자들의 평균 소득 월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은 뭐냐면 전년도 공무원 연금 평균 월액이에요. 평균 지급액. 이것이 공무원 연금이거든요. 작년에 250 정도였어요. 240 얼마였나? 네. 그래서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됩니다. 근데 딱 거기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이 딱 최소 지금 한 10몇만 원 감액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이하, 250, 240 이하로 받으셔야 돼요. 이하로. 그래야지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설령 내가 소득이 있어도 5년간만 감액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계속 나옵니다. 연금액이 다 나와요. 100% 다. 그러니까 감액은 딱 연금 개시 이후 5년까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에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평생 감액이에요. 평생 감액. 그 소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평생 감액 명심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MJ님, 부배당 알리안츠 멀티플 변액 유니버설 통합보험 2015년 6월 가입하셨고 현재까지 납입액 1,800만 원에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40%, 해지연금 1,000만 원. 아직 13년 더 납입하셔야 되는데 수익률 보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변액 유니버설 통합보험, 이건 뭐 종신보험 가입하신 것 같네요. 이 상품은 돌아가셔야 받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받는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중간에 내가 손해본다고 걱정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이 상품은 어차피 뭐 저축 상품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그냥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받는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꾸준히 나입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가지고 해지환급금 고민하고 수익률 고민하고 납입을 고민하신다면 이걸 종신보험 상품을 제대로 잘못 가입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시다면 내가 사망보장으로 쓸 게 아니라면 지금 해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이걸 해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많으면 해지하고 적으면 해지하지 안 하고 다 이러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게 내가 생각한 목적과 맞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 목적하고 안 맞아. 그러면 오늘 해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맞게 가고 있으면 어쨌든 오래 걸리든 적게 걸리든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인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수원행 열차를 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수원 가서 인천으로 못 돌아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깨고 다시 열차를 갈아타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급률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이것 때문에 해지 유지를 결정하신 거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상품을 내가 필요한 상품인지 보고 이 상품이 단 얼마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전혀 잘못 들었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상품이다 그러면 당장 해지하시는 게 맞죠. 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마르티네스님, K사 확정금리 6% 상품은 어디인가요? K사 확정금리 5.8% 상품은 지난주에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네, 좀 기다리시면 더 좋은 거 나올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네. 쇼노기님 반갑습니다. 전영자님, 실력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데 원래 풍선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들까 그냥? 좀 이렇게 상담이 만족하셨으면 저한테 이렇게 5천원짜리 풍선 하나 싸주시고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요. 네.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풍선 막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거 아니지.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김나영님, 최종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죠. 어쨌든, 이 금액, 본인이 납입하셔야 될 최종 세액, 연금저축 IRP를 공제하기 전에 금액을 보셔야죠. 정재균님 반갑습니다. 네. 옥비도아님, 나이가 만 60인데 IRP 들어도 될까요? 직장생활은 만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연금 다 노려보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IRP나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든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가능하니까 꼭 가입하시고요. 이거는 평생 여러분 소득이 있으실 때 다 가능하니까 소득이 계속 되신다고 하게 되면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5년만 유지하시면 나중에 연금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나이에 관계없이 앞으로 소득이 5년 이상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 연금저축 IRP 꼭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르티네스님, 보험사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여전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들이 지금 그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네. 당장 돈을 돌려야 되니까, 그죠? 뭐 그런 걸 출시하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보통 지금 큰 회사들이 많이 출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크게 돌아가는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경색이 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김상수님, 세액공제 납입연도 전환 특례대 알려주십시오. 예, 이거는 올해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받으실 수 있는 게 전환 특례인데요. 그죠? 이거는 그 국세청에 5월 달에 내년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영상 하나 찍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노기님, 연금에 대해서 설명 잘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56살이고요. 연금저축 10년 완납하고 2032년부터 수령인데 연금 펀드로 이전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금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고 연금저축 10년 완납하셨으니까 완납하셨다면은 뭐 굳이 이전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로 2032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수령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령하셔가지고 매달 받는 금액으로 이렇게 재투자 하셔도 됩니다. 연금 받아서 꼭 연금 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서 재투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진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확실히 월드컵 전날이어가지고 다른 날보다 많이 들어오신지 적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좋아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제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축보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IRP 연금저축 연말이니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도 다 정리해서 조만간 영상으로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께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좋긴 한데 라이브 방송은 워낙에 긴 시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라이브 방송도 잘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연금 공부하는데 큰 도움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개별적인 영상도 올려드리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경화님, 청약저축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청약저축은 국가가 청약 관련해서 쿠폰, 권리를 준 거잖아요. 이 권리를 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10만원씩만 부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금리가 낮다 뭐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언젠간 쓸모가 있겠죠. 네. 이런 권리들은 포기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박수현님 반갑습니다. 테임스방님, 자녀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녀 이름으로 바꾸면 추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녀 이름으로 바꾸면 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바꾼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녀가 비과세 한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계약자가 누구를 바꾸시든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계약자 바꾼 날로부터 10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몽당이님, 1997년 손해보험에 연금 가입 24년부터 연금 연 500만 원씩 아니구나. 100만, 1000만, 5억인데 10년 동안 나와요. 55세에 계십니다. 연간 500만 원씩 10년 동안 나오신다는 것 같고 55세에 계십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제가 비과세로 일시불 1억 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과 일반 비과세 연금보험은 서로 세제 혜택 관련해가지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별도로 각각 가능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게 많으신 텐데, 다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1800-3624,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해결드리고 있고요. 여러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가입, 관리, 이런 거 종합적인 거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는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여러분에게 노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은주님 자영업을 한 지 20년이 넘으셨네요. 20년. 네, 오래 하셨네요. 한경수님, 박사님 종신보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종신보험을 20년 납입으로 90세 보장으로 계약하여 약 22개월 후면 납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쭤봅니다. 80세쯤 해지한 후 해지원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82세 이후부터 매월 일정 금액씩 찾아 쓰는 방법 얘기하셨는데 지금 해약한 후 해지원금을 장기간 은행에 예치해서 80세부터 일정 금액씩 찾아 쓰는 방법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약 5천만 원 불입했으며 지금 현재 해지연금은 4천만 원쯤으로 예상됩니다. 그 당시 종신보험 최저보증일은 3.75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한경수님, 종신보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신보험은 해지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물려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20년 납입으로 해서 90세 보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종신보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혹시 이거 생명 종신보험 같은데요. 2004년도 5년도에 가입하셨던 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생명 종신보험 중에 특이한 종신보험이 있었거든요. 종신보험인데 결국은 중간에 끝나버리는 거. 이런 상품은 종신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 한경수님은 증권을 따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판단해 드릴게요. 이 상품이 맞다면 얘네들은 뭐 어차피 90세 이전에 돌아가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상품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상품이었어요. 그냥 뭐 앞으로 기다리신다고 해가지고 더 도움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뭐 그냥 정리하셔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종신보험 중에서 평생 무조건 돌아가시면 받는 그런 종신보험들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는 돌아가시면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종신보험은 사망 시 물려주라고 얘기하지 그걸 지금 해지하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지금 해지해봐야 결국은 손실 보고, 지금 20년 부었는데 5천만 원 부어가지고 4천만 원 찾으면 1천만 원 손해본다고 생각하시지만 20년치 이자는 다 어디 간 거예요. 20년 그냥 부었으면 5천만 원 1억 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금액이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원금에 대비해서 그렇지 원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엄청 날리는 겁니다. 엄청. 지혜님, 연금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까? 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센터 전화 주시고 굳이 뭐 저하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당이님, 그동안 듣기만 하다가 상담하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백두사님, 연금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저보증 연금보험 가입 시 적정 연령은 어느 정도일까요? 적정 연령. 연금 가입에 적정 연령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적정 연령은 사실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20, 30대들은 머리를 때려도 가입을 안 해요, 얘네들은. 아직 중요한 게 모르니까. 그쵸? 뭘 알겠어요, 사실. 네, 뭐 내가 20, 30대 노후 준비가 뭐가 중요해. 당장은 지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20, 30대는 적정 연령이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어차피 걔네들은 가입 안 해. 그러면 실제로 가장 적정한 연령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이때 하셔야 가장 많은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넘어간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넘어가면 이제 점점 그 선택지가 줄어들긴 하겠죠. 손호기님, 보험기간이 2011년부터 2042년으로 되어 있고 2032년부터 2042년까지 수령 기간인데 완납했으면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네. 네. 연금저축 이게 그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 55세 법상 55세 이후이고 5년 이상 납입을 했으면 무조건 수령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수령해달라고 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셔서 수령하시면 돼요. 증권사는 다 해주니까 그냥 이전해가지고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KMJ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손은주님 자영업자인데 퇴직금 대신에 노란원산을 오랫동안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폐업하면 분할 수령 가능하다는데 가능한지요? 수익률은 괜찮은지요? 폐업하면 바로 분할 수령 가능하시고요. 20년 분할 수령까지 가능하시고요. 노란원상도. 수익률은 노란원산 자체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반면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보통 은행 금리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미님, 멋진 오렌지 종신보험에 10년 납입 완료 하셨고 현재 3년 정도 불입 중입니다. 그죠? 요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5% 합정금리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모두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종신보험과 이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도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비과세 한도를 먹는 것이 아니니까 연금보험 비과세는 따로 한도가 가능하니까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종신보험은 비과세라고 하시지만 종신보험은 비과세라고 하지만 종신보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과세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무슨 수익이 나야 비과세지.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도 못 찾고, 그러니까 사망보험을 가지고 자꾸 무슨 그 저축이라고 홍보하고 연금이라고 홍보하면서 비과세라고 홍보하는 것은 그냥 판매 전략일 뿐이지 실제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비과세인 것은 고객에게 큰 실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정희님, 노란우산 가입하고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도 노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노란우산 공제를
나중에 연금,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15년, 20년 분할해서 받으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그렇게 낮다면 최대한 빨리 받으셔가지고 다른 연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 수령할 때도 무조건 연금 준다 해가지고 연금으로 다 받으시는 것보다 연금 수령하면서 그 수익률이 나쁜지 좋은지를 여러분,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쇼노기님, 감사합니다. 연금 펀드로, 이전하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이선민님도 감사합니다. 마르티네스님, 2천만원 가입 후에 1년 후 추가 납입 4천만원 하고 싶은데 가장 안전한 곳 추천해주세요. 가장 안전한 곳은 없고요. 다 안전합니다. 다 안전하고요. 네. 일단 가능한 곳을 찾으셔야죠. 그죠? 일시납으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군데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품이라는 것이 다, 모든 게 다 좋으면 좋겠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거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그런 것에 다 비교해 드리고 있으니까, 비교 받아보시고 본인이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니킴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49세 전업주부이고요. 국민연금 가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금에 관심 갖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안 하고 싶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49세 전업주부시면 국민연금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연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주부시니까 국민연금 만약에 하셔야 되고, 임의가입. 이거 아니다 그러면 퇴직금 없으니까 이거 아니고, 연금저축, IRP, 얘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될 세금이 없으니까 아니고요. 결국은 주부시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네 번째, 비과세 연금보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죠?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무엇이 좋을지는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킴님, 증권사에 들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 연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연금 펀드 상품이고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주부에게는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내가 세금을 낸 게 없으니까 돌려받을 게 없죠. 내가 굳이 투자하고 싶다면 그냥 증권사에서 펀드를 사시면 돼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거나 증권사에서 굳이 연금 펀드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피더님,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아들이 28세인데 연금 상품 중 꼭 들어둬야 할 상품 한 개만 추천해 주신다면, 아들이 28세이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있는 자녀는 반드시 연금저축 IRP, 연금 펀드, 그렇죠?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연금 펀드 하나를 하셔서 1차적으로 세액공제, 세금 환급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당연히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하실 거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28세인데 소득이 없다.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국민연금도 안 돼 있고, 얘는 연금저축 IRP도 아직 의무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아드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9시 40분. 이제 축구 하기가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자, 이제, 연금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금에 대한 모든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매주 월요일 날 오후 9시.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 제가 여기서 답변해드리지 못하거나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다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연금박사 상담센터 오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람과 공유도 해주셔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연금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경화님, 아들이 32세 변호사인데 연금보험 가입하면 얼마씩 넣으면 좋을까요? 아들 소득 대비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다 돈을 전부 잘 벌거나 저는 못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얼마 받을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저희 상담센터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지수님, 연금펀드에 넣은 금액을 연금을 신청해서 월 받는 금액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것에 넣었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뭘 사야 되냐, 뭘 투자해야 되냐라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사실 개개인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가 좋다고 투자로 올빵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연금이 좋다고 연금으로 올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이분이 몇 살인지, 이분이 어떤 성향이신지,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 이분이 직업이 뭔지, 소득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곽비아이님, 회사에서 개인연금 18만원 넣으면서 18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처음 들어가는 거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회사에서 정해놓은 것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상품 가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개인연금 펀드 중에서 추천하셨다면 연금 펀드를 하시고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전문가랑 상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박사는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가장 좋은 정답은 사실상 개별적인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있으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맞춤형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의 전문가들이 다 답변해 드릴 거고요. 못하면 제가 다 찾아서라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 박사가 있고요.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유일한 채널 연금 박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축구 봐야 되니까 대한민국 팀이 축구팀이 국가대표 축구팀이 가나와의 전에서 반드시 1승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